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멘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공존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좀 튼튼하다 그러면서 연준의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좀 적다 뭐 이런 우려도 같이 동반해서 오곤 있는데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부터 저희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 상황까지 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는 계속해서 저유가 상황이 유지되는 건지 이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건지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준영 멘토부터 말씀하시죠.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일단 경기 침체 부분을 좀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 지금 얘기가 나왔던 침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자산 자체는 다시금 또 미국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그럼 경기 침체 플러스 달러 인덱스의 강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 자체는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다시금 리오프닝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또 많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글로벌로 봤을 때 석유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1등 국가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중국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 글로벌 석유 수요 자체가 저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뭐 지금 74불, 뭐 70불, 뭐 69불 뭐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한 80불 언저리에서 계속 좀 이제 그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포인트에서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중국이 다시금 좀 경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유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증시가 웃긴 건데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에서 좀 좋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가 되니까 연준이 분명히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늦출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유가가 빠지니까 이번에는 좀 나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기 침체가 된다고 주가가 그럼 더 빠지냐,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전문가들은 뭐 이미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을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안 좋은 뉴스에도 사실은 또 안 좋은 뉴스도 안 좋은 뉴스가 되고 좋은 뉴스도 안 좋은 뉴스가 되는 이상한 지금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그동안 너무 물가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물가 지표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결국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거고,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가 좀 뭐 주식시장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PMI 지표 이번에 발표할 때 보면 서비스 PMI가 너무 잘 나왔다. 네. 이건 자체는 뭐 인플레이션이 또 부담이다라고 하면서 또 뭐 장을 뺐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다른 산업 관련된 PMI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고 하지만 사실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는 당연히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짧게 지나갈 거냐 길게 지나갈 거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실물로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짧게 지나갈 거냐 길게 지나갈 거냐 어느 정도 기간일 거냐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짧고 굵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쪽이 있는 거고, 상당 기간 또 이게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은 여기서 더 뭐 고금리를 가져가기도 어려울 거다 연준에서, 이렇게 또 보시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나가봐야 답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좀 난무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간밤에 미국의 CEO들이 하나같이 대부분 다 자기 회사들이 안 좋아질 거다,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곧 제가 볼 때는 그냥 앞으로 고용을 줄일 거야라는 그런 신호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과대해서 해석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미국 시장 말고 새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엔 중국인데 네네. 중국의 이제 이 리오프닝이 뭐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언제냐? 뭐 춘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춘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3월 그 양회 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완벽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중국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발휘를 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산물이 플러스권에 있고 며칠간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걸로 보이죠.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도 지금 3포인트 하락이니까 뭐 얼마든지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코스피도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뭐 이건희 멘토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최근에 시장이 급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고 시장의 이 조정기이 길어지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거지 않습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거. 이게 제일 기분 나쁜 조정인데 어쨌든 그걸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뭐 앞서 이제 중국 관련 중국자만 들어가면 다들 오른다라는 건 리오프닝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돌아가면 그와 관련된 뭐 화장품주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러 우리나라하고 관련 있는 것들도 같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같이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먼저 얘기하시죠. 네. 일단 지금 쪽 뭐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시진핑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의 이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나왔죠. 지난주 초부터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백지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방에서 봤을 때는 중국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뭐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애플 공장,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뭐 단체로 뛰쳐나오는 뭐 그런 장면들 좀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중국이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큰 나라고 네. 뭐 사실 서울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가 한 2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도시가 한 600개고 그 성도 한 3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각 개별 기업, 개별 도시랑 그다음에 성 단위로 이게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는 과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완벽하게 방역 조치가 다 완화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는데 항상 주식 시장은 좀 빨리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주요 도시인 베이징이라든지 상해 쪽에서 PCR 검사의 의무가 뭐 약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PCR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조차도 우리가 예전에 썼던 이제 QR 코드 같은 거를 이제 보여줘야지만 녹색 QR 코드를 보여줘야지만 탈 수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됐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과하게 좀 반응을 먼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뭐 실내 마스크 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내는 별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나 안 쓰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중국 관련돼서 지금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별로 좀 저는 세부적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화장품이 단순히 뭐 중국 관련주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라는 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MS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 특정 브랜드 정도만 지금 살아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중국의 브랜드들을 생산해주는 뭐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행주도 그렇고 지금 뭐 항공주, 면세점 다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나마 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최근에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드라백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본과의 이제 무비자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오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왕래가 지금 자유로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난달 10월부터 드라백이 갑자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고요. 네네. 11월치도 지금 나왔는데 10월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보통 뭐 200%, 뭐 160%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본의 VIP들이 오면서 드라백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중국 사람들도 지금 드라백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고위층들은 이제 뭐 상류층들은 좀 일부 나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게 조금 더 확산되려면 중국이 열리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열려서 물론 상해나 북경에 있는 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게 VIP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한 번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항공주들도 사실은 단순히 중국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뭐 굉장히 유가도 빠지고 예, 그렇죠? 유가도 네. 빠지고 있고 여러 여건들이 좀 좋아지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중국 이슈까지 붙으면서 사실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 이슈만으로는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강준영 멘토하고도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네. 빙긋 웃고 계시거든요. 이게 동의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카지노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하고 네. 두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 용기 만드는 회사죠. 연우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급등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어떤 거에서 봐야 되는지 두 가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 하면은 네네. 이 뒤에 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은가 봐요. 앞에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다 네, 얘기한 뭔가 내가 할 좀- 얘기가 없구나 싶어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기대감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고 철저하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책임질 사람이 무조건 필요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중국은 우리는 이제 mRNA 백신을 보통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시노팩에서 사백신 위주로 1, 2차 접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이죠.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고위층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오미크론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사망률은 낮은. 근데 이게 이제 mRNA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약간 물음표를 하나 찍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진핑 치적들 중에서 네. 가장 큰 치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제로 코로나였거든요.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이 되고 그래서 딴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로 난리가 났었던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작년 하반기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잡고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치적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를 그냥 풀어가지고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200만 명이 죽을 수 있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의 고령화 인구 자체가 2억 명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시진핑의 예전의 치적 자체가 일단 없어지는 부분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지금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기대감만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코로나가 풀리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뭘 타고 옵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행기는 LCC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가 항공들 예, 말씀하시죠? 대한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까지 달릴 수 있는 장거리 항공사, 소위 말해서 대한항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거리 정도,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동남아라든지 중국까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LCC 항공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항공사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대한항공도 뭐 강세고 제주항공도 강세고 진에어도 강세인데 아까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LCC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면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카지노 가서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GKL이 되었던 파라다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중국의 방역 조치가 해제가 되기 전에도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보면 제중교포 소위 이제 우리가 조선족 분들이라고 부르는 네. 그분들은 외국인이죠. 한국인이 아니고 그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갈 수가 있고 최근 들어 가지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인들의 고액 드랍액 자체가
지금 100% 이상씩 막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트리거만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적 성장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갈 때 어디로 가죠? 면세점 들려서 갈 건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제 지금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그룹 자체가 구조조정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의 부분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중국 쪽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 부분을 글로벌로 많이 이제 좀 확산을 시켜놓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매수보다는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그냥 말씀해 드리면 이게 있어요. 우리 이제 화장품 용기 있잖아요. 네네. 화장품 용기는 뭘로 만들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네. 플라스틱의 원료는 뭐가 되죠? 석유화학 제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ESG에서 벗어나는 게 되죠. 유럽이라든지 세계로 화장품을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용기 자체도 친환경 용기가 일단은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는 바에 의하면 연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용기 개발 부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용기도 많이 팔리고 용기가 많이 팔리는데 친환경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회사라면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 가서 화장품을 살 때 면세점은 누가 강자죠? 호텔 신라가 강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 라인을 짜셔가지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 관련된 부분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으로 단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우는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지금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좀 지켜보죠. 어쨌든 간 중국이 기폭제가 됐다 또는 자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카지노, 그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주들이 지금 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 주제를 저희가 방금 듣는 키즈 컨텐츠 회사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전반적인 컨텐츠를 저희가 점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웹툰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꽤 좋고 또 하이브라든지 뭐 SM 엔터라든지 엔터주들도 좀 꾸틀꾸틀 거리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키즈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얘기도 강준영 멘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예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키즈 컨텐츠가 되었던 어떤 컨텐츠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뭐 잡히냐 마냐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는데 컨텐츠 만들 때는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관계가 없죠. 자재라든지 하는 부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뭔가 레저라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대리만족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컨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아까는 키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약간 덕후 비슷한 부분이 네. 만들어지죠.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돈이 없더라도 그걸로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라고 하면서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 키즈 컨텐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SM이라든지 아니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저평가된 종목들 아직 오르지 못한 엔터주들을 본다면 YG 엔터 정도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오늘 어제 상장한 SAMG 엔터부터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쪽은 공모가가 17,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에서 원했던 공모가는 16,900원 상당히 뭐 26,900원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이제 사실은 기관들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공모가가 하회해서 상장을 시켰는데 이제 막상 상장을 하고 났을 때 어제부터는 이제 엔터 관련이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IP라고 갖고 있는 이제 미니 특공대라든지 뭐 캐치, 티니핑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미니 특공대는 중국 쪽에 매출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다. 상장하고 나자마자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뜨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이런 어린이 콘텐츠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아이들 콘텐츠는 계속 반복돼서 보죠. 이제 물론 네. 그 어린이가 크고 나면 안 보지만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 또 계속 보고 이게 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장난 아니게 많이 찍힙니다. 몇백만 뷰씩 막 찍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사실은 어떻게 이제 IP로 정확히 이제 자리매김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SAMG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는 보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슈가 좀 해소되고 나면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컨텐츠들의 확산, 컨텐츠를 볼 때 지금 보시면 뭐 제작 업체라든지 뭐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 뭐 기획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 분배를 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상영해서 또 쓰는 이제 뭐 극장 업체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 가장 핵심은 OTT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 때 OTT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안 좋아질 거야, 뭐 다시 극장을 갈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극장도 안 가고 생각보다 TV도 안 보고 오히려 지금 아직도 OTT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OTT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컨텐츠는 항상 부족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갑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JTBC에서 방영을 하지만 여러 군데 OTT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IP가 만들어지면,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면 한 군데에서 독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여러 군데에서 나눠 다 방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OTT 업체들이 그것들을 이제 될 만하면 자기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 때서부터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 만들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그래서 모든 걸 OTT가 다 독점해버리는 이거에서 어느 정도의 제작 능력하고 흔행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제작사가 그 권한을 좀 갖게 되는,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렇죠. 뭐 디즈니 플러스에도 나오고 뭐 넷플릭스에서도 나오고 JTBC에서도 방영을 하고, 이렇게 결국엔 제작사가 좀 힘을 갖게 되는 구조로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쟁력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힘이 제작사 쪽으로 좀 옮겨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어제였죠. 블랙핑크가 미 타임즈 선정 올해 엔터테이너에 올랐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국내 아무튼 컨텐츠 업체들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하고는 또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세계적으로 계속 컨텐츠가 이렇게 팔려 나간다는 거는 그걸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애플 관련 이슈를 잡았는데요. 애플은 이제 애플카 생산이 좀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애플카 때문에 올랐던 회사들의 주가가 좀 내립니다. 특히 LG전자가 최근에 애플 관련 이슈로 좀 올랐었거든요.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이 이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준영 멘토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그 애플이 계속 애플카 부분은 지연을 좀 시키고 있는 모습도 네. 일단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지금 MR 헤드셋 부분도 한 1년 정도 지연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좀 실망감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애플카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쉬운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이 애플카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MR 헤드셋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MR 헤드셋을 하려고 그러면 가상현실 자체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 모습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군들은 차라리 오늘은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뭐 덱스터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0.33%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위지익 스튜디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주가가 52,000원부터 시작해서 14,600원까지 일단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MR 그 헤드셋 부분에 출시 지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한 2.3% 정도 일단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애플 관련된 MR 글래스가 이제 원래는 상반기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다른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쪽 VGX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두 번째로 애플카 관련해서 LG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가 지금 애플에 이제 우리 아이폰에다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애플카에도 LG가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있죠. 근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애플카에만 부품을 공급을 하는 그러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글로벌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충분히 지금 봐줄 수가 있는 전기차 부품 회사로 봐줄 수가 있는데 네.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뭐 가전 관련된 종목 아니면 애플에 딸린 종목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애플카 관련해서 이 LG 그룹주들이 밀리고 있는 부분은 또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뭐 밀릴 때 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가 음식료, 뭐 편의점, 최근에 실적도 좋고 경기 방어주다 그래서 조정받는 시장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건희 멘토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뭐 지금 음식료 관련돼서는 오늘 쭉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원래 반영됐던 것들이 가격 인상들을 많이 했고요. 또 한 번에 이제 가격 인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피해 있는 쪽 섹터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실적이 또 뛰어나게 올라오고 있는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 관련주들은 여전히 지금 뭐 그 주목해야 될 거는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편의점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네네. 보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를 항상 들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애들이 다 가기 때문에 관련돼서 소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최근에 뭐 월드컵 때문이라도 되게 이제 사람들이 가서 맥주든 뭐든 이제 많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방어주이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이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음식료 편의점주들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따라 사기보다는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상황일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럭셔리 제품을 팔고 있는 신세계 같은 경우 네. 오히려 지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부러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 편의점주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신세계 네네. 같은 경우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각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쪽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도리어 백화점주를 관심 갖는 게 어떻겠느냐. 도리어 이쪽이 더 안 올랐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간단하게 강준영 멘토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인데요. 네. 일단 불황형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내년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고 내년에 한 1.8%에서 2%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에는 불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애들 학원 갔다가 돌아올 때 편의점에서 뭘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직장인들이 월급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서 일단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밥 사 먹으려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밥 사 먹기가 힘듭니다. 이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어떤 도시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판매량 자체가 경기 불황일 때는 네.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권 안에 넣어두시고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컨텐츠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저는 불황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극장을 가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가면 뭐죠? 나가면 다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극장 가서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하면은 돈 드니까 그냥 넷플릭스에서 OTT나 보자. 뭐 이런 식의 이 어떻게 보면 불황형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든지 하는 부분이 불황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불황형으로 네네. 엮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음식료는 불황형 사업으로 보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료가 오르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K 컨텐츠 자체가 해외로 좀 많이 전파가 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만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판매 자체가 증가를 하는 부분인데 원래가 우크라이나 전이 터져가지고 뭐 밀농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거의 못했잖아요. 이 얘기 자체는 내년에 일단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돼서는 조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만 일단 투자 부분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식품 업체들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백화점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슈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관심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 방금 전에 왜 반론을 제기하셨는지 여기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GS 리테일을 가져오셨어요. 불황이 기회다.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그 이건희 멘토께서는 컨텐츠리 중앙, 컨텐츠가 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얘기한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부터 얘기해보죠. 최근에 GS 리테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편의점 업체 주가가 좀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대로 원래 이제 불황령 부분에서 불황인데 일단은 임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편의점이 호황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편의점이 굉장히 호황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편의점이 호황인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 홈쇼핑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방금도 일단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쇼핑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불황의 어떤 모습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TV 리모컨을 옆에다 붙여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홈쇼핑에 대한 매출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 편의점도 일단은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홈쇼핑 채널 자체도 매출이 생각보다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해볼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손절가는 27,450원, 목표는 한 3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과 관련된 얘기 들었습니다. 불황 시기에 도리어 편의점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목표가 39,000원에 손절가 27,45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컨텐츠리 중앙은 이건희 멘토께 듣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리 중앙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러 IP라든지 이런 것들 뭐 흥행작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적이 많이 안 올라온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돼서 지금 IP를 공동 소유한 걸로 레몽레인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결국에 이제 컨텐츠리 중앙도 이제는 좀 흑자전환 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뭐 내년부터는 충분히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극장 사업 부분이 메가박스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OTT 업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OTT 업체들까지 국내에 있는 콘텐츠들을 만약에 더 빨아들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콘텐츠는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좀 리레이팅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복수 채널로 이제 여러 가지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제작사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콘텐츠리 중앙은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좀 충분히 접근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 특히 이제 12월 21일 날 개봉하는 이제 공개 예정인 카지노라는 이제 드라마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최근에 그 굉장히 핫한 손석구 배우부터 뭐 최민식 워낙 연기파인 최민식 배우까지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관련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게 콘텐츠리 중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BA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이제 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 회사를 찾아보면 콘텐츠리 중앙의 종속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OTT 업체들이 만약에 이제 일부 컨텐츠들이 이제 중국에 나갔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확산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모멘텀도 받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리 중앙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